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것은 이제 246년 만에 벌어지는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가는, 물론 3개월의 역행은 있어요. 그렇지만 점성학적으로는 오늘이 이제 그 21년간의 물병자리로의 여정을 떠나는 명왕성의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제 명왕성이 태양으로 들어갔어요. 태양자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한국은 이미 벌어졌어요. 명왕성이 태양자리에서 물병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2020년 12월 달에 있었던 목성과 토성의 만남과 똑같은 에너지예요. 에어사인을 시작하는 800년 만의 여정이 될 거예요. 낡은 것을 껍질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것들이 밀려오고, 다른 자리에 물론 명왕성은 늘 주행을 하고 있지만 이 자리는 특히 굉장한 에너지를, 영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이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점성학에 있어서 사람 얼굴을 한 그 사인, 12개 사인 중에 사람의 얼굴을 한 사인들이 있어요. 그 사인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많이 끼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염소 자리는 카디널 사인이었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온 세계에 팬데믹이 있었고 꼼짝 못하고 갇혀 있었고, 그리고 2008년도 초창기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있었고 크레딧 카드 문제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가는 지금에도 똑같이 문제가 또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이미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4주 정도 그 기간은 혁명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기간이 될 거예요. 특히 이 기간은 나라는 시간에서 벗어나서 우리들, 단체, 이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상당히 크게 끼쳐요. 태양과 목성이 만나서, 그리고 명왕성과 다 같이 만나서 물병자리로 들어가는 미래의 발판을 디딛는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오늘이 246년간 우리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시간이에요. 지금 아기가 태어난다 해도 그 아기도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다시 볼 수 없어요. 돌아오는데 246년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위대하고 장엄한 역사 현장에 우리는 서 있는 거죠. 29도 각도 59분 거리니까 이제 영도로 들어간 거예요. 물병자리로. 역행하는 기간이 3개월 있지만 9월달부터 11월달 사이에 그 힘은 아마 상당히 미미할 거예요. 그때 가서 굉장히 많은 정부에 썩어 있던 것들이 아마 청소되기 위해서 더 터져 나올 거예요. 작년 3월달부터 9개월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정부가 어마어마한 저항으로 국민들을 짓밟고, 국민들 말을 무시하고, 기득권들이 끝까지 자기 자신들의 그 권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험악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그것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다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중유럽 쪽, 이쪽은 사람들의 혁명이 시작이 되었어요. 농사 짓는 농부들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온 세계가 이렇게 아마 이런 물결이 강해질 거예요.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터지면서 귀족들이 대부분, 프랑스의 귀족들이 대부분 혁명군들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졌고, 민중들이 그들로부터 모든 힘을 빼앗아서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바꾸겠다 하고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국민들, 시민들, 힘없는 자들의 그 힘이 정말 강해질 거예요.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힘이 갑자기 강해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20년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시민들의 위치나 가난한 사람들의 위치가 동등해지고자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지난 100년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이 앞으로는. 물론 1789년 그때와는 지금은 상당히 다른 시기죠. 사람들의 삶의 양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지금의 모습과는 아주 다르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21년은 어떤 형태로든 힘없는 자들, 국민들 마구 짓밟고 마구 농락하고 돈을 마구 찍어서 증권을 계속 프랍업 해놓고 그리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검찰들이 지난 70년간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이 물러간 뒤에 일본인이 하던 그 짓을 그대로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증권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나라를 많이 썩게 만들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딱 둘이 갈려서 서로 자기들 좋은 일만 했지 국민들의 삶은 지금 너무 나빠져 있어요. 그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이 시기에 북한은 해방이 될 거예요. 여태까지 김일성 시대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담장 속에 갇혀서 그냥 죽어 지내던 그런 시기를 벗어나게 될 거예요. 반드시 벗어나게 돼요. 20년 안에 반드시 통일이 오게 될 거예요. 통일이 오기 전에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이 혁명을 하지 못하면 우주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힘을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저도 다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거는 알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검찰과 언론과 재벌들이 서로 나누어 먹고 가짜 뉴스를 마구 퍼뜨리고 불과 제가 생각할 때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완전히 다 바보로 만들어놨어요. 언론들이. 그런데 이 변화는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급진적이고 혁신적이고 천둥번개가 치는 듯한 quantum leaps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가고자 해도 천천히 혁명이라는 것이 천천히 황소자리처럼 가지 않죠. 혁명은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죠. 반란군도 하룻밤 사이에 자리를 뺐던지 뺏기던지 이쪽이 죽던 저쪽이 죽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어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가 많고 거의가 사람들이 옛날처럼 무지막지하게 신체적으로 막 이런 걸 하지 않는 때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맞게 될 거예요. 에어사인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정신없고 혁신적이에요.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소용돌이가 치듯이 월풀 속으로 들어가듯이 썩어 있는 것들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좋아요. 미국에서 대기업들이 집들을 모두 사들이고 있대요.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해왔던 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서민들은 집을 한 채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구석에 몰린 서민들과 농민들과 시민들
약자들의 혁명이 시작될 거예요. 사람들이 법부터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뭔가 사람들 좋으라고 만들어 놓았던 법이 거미줄이 되어서 서민들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그냥 자기들 이로운 대로만 모든 것을, 특히 힘 있는 자들이 바꾸다 보니까 결국은 옛날 중세시대처럼 노예와 영주들 이런, 그리고 귀족계급, 말이 평등사회지 평등한가요? 이게 지금? 이제 평등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공중 뛰어올라가면서 부작용도 그만큼 심각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2008년도부터 기득권 세력들의 썩어 있는 걸 다 보았다면 올해까지 다가오는 21년은 과학에 관한 엄청난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될 거예요. 보면서 청소하면서 그 다가오는 다른 사인에 들어갈 때 청소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decentralized가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 이것은 사람들이 조각조각 잘라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기간이 오는 거예요. 2주 전후로 해서 27일이 풀문이죠. 엄청난 지진의 위험이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3월 9일 날도 화성이 물병자리에서 천왕성과 스퀘어가 돼요. 이때도 뭔가 굉장히 놀라는 혁명적인, 이렇게 디지털 커런시라든지, 또 제가 리딩을 할 때 전기가 한꺼번에 다 나갈 수 있어요 했던 것은 돌아가서 보면 어떤 기후 때문에 그런 일도 많고 지진 때문에 그런 일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3월달도 그렇고 4월달은 정말 큰 달이 될 거예요. 태양이라는 별은 굉장히 큰 하나의 전기적으로 충전된 열가스의 거대한 어떤 구예요. 구. 동그란 형태를 가진 그런 별이에요. 이 열가스는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하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magnetic fields예요. 이 자기장이 11년간의 태양 솔라 사이클을 거쳐요. 태양의 주기가 있어요. 11년씩 걸리면서 11년에 한 번씩 자기장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 주기가 태양 표면의 활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데, 태양의 자기장에 의해서 흑점과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제가 작년에 굉장히 솔라 플레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작년에도 태양을 보면, 그 나사에서 측정한 걸 보면 까만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태양 주기를, 솔라 사이클을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태양의 흑점의 숫자를 세는 거래요. 흑점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솔라 액티비티가 강한 거죠. 11년 주기 전에 주기에 들어갈 때, 처음에 들어갈 때 솔라 미니멈이라 그래요. 가장 활동이 적기 때문에 그러죠. 흑점이 거의 없어요. 깨끗해요.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점점 흑점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지나면서 흑점이 또 적어지죠. 활동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보면 중간 지점, 그 중간 지점이 솔라 맥시멈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1935년에 이때는 볼트 마이어라는 교수가 태양 흑점에 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흑점이 빠르게 증가하면 할수록 솔라 맥시멈에 도달하는 기간도 짧아지는 거라는 걸 알아냈어요. 이걸 보고 볼트 마이어 이펙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과학자들이 태양 주기에 강한 것을 측정하는 데 응용한다고 하죠. 1935년을 얘기하다 보면 1930년에 플루로가 발견이 된 해예요. 플루로가 발견된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응용해서 1년 전에 나사에서 솔라 맥시멈이 2025년도에 벌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도 천문학자 중,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에스트롤러저가 아니라 에스트로노머예요. 에스트로노머. 천문학자 중 한 사람인 물리학 박사인 난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태양 주기는 2025년보다 더 빨리 오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2024년도 초기에. 그러면 지금이에요. 그리고 이 플레어가 얼마나 강한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터넷 네트워크를 다 마비를 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강력함과 결과 솔라스톰이 우리들에게 끼치는 그 피해가 모두 얼마나 될지는, 그리고 그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2024년도 올해는 오로라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거예요. 정말 온 세상에 많은 오로라를 보게 될 거예요. 저도 그때는 이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산에 갔는데 신년 초였어요. 1월 1일 날. 그 산 꼭대기에 오로라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솔라 맥시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1월 달부터 4월 달 사이는 굉장히 대지진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큰 기간이에요. 만약에 이때 솔라스톰이 굉장히 큰 게 들어온다. 그리고 풀문이 27일 날 벌어지죠. 그리고 천왕성이 앞으로 쭉 가죠. 27일 날. 며칠 있으면, 일주일 있으면 쭉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3월 9일도 화성과 천왕성이 90도 각도예요. 4월 달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행성들의 위치가 자리하게 돼요. 그래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관심을 많이 쏟아야 돼요. 제가 그 미국에서 메인에서 홍수가 났는데 가구가 200몇 가구가 바닷속으로 다 실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홍수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딱 1%였대요. 그리고 목성과 천왕성이 4월 달에 만난다 그랬죠. 이거는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죠. 또 천왕성이 뭐든지 굉장히 커진다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주피터가 토성에 들어가 있어요. 5월 16일 2023년도까지. 그런데 내년 5월 달까지 황소자리에 머물러요. 주피터가. 그러면 만약에 지진이 이 기간에 나게 되면 천왕성이 앞으로 쭉 가고 또 화성과 천왕성이 90도 각도가 되고, 그리고 현재 상황이 목성이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에요. 내년까지. 4월 20, 올해 4월 20일이죠. 목성과 천왕성이 황소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지진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나가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거예요. 화성은 지구도 뜻하지만 편안함, 안정감, 천천히 하는, 또 재산,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물질 문명에 상당히 매달리는 황소자리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사실은 황소자리와 관련이 돼 있거든요. 황소자리를 뜻하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영향력을 받을 거예요. 이때 비트코인도. 거기다가 황소자리는 픽스드 사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집이 세고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있지만 변하려고 하지 않는 고집이 센 그런 점이 있어요. 황소 자리에서 천왕성과 목성이 만나는 것은 아마도 이 황소를 마구 흔들어대서 황소 자리의 영향력이 미래에 적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에게 줄 거예요. 왜 우리가 측정하기가 이렇게 힘든가 했을 때는 천왕성은 굉장히 불규칙하고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추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것이 천왕성의 에너지예요. 만약에 천왕성 목성의 만남이 내 사인의 집에 뭐 10번째 집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갑자기 뜻하지 않게 승진이 팍 된다든지 그런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첫 번째 집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누군가와 싸움을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뭔가가 전쟁적인 에너지가 크게 들어온다든지, 개인적인 레벨이나 국가적인 레벨에서도 전쟁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목성은 만지는 것마다 크게 하고 천왕성은 다 흔들어서 새로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혁명적인 그런 행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온 세계에 지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거기에다가 천왕성이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목성과 천왕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황소 자리가 뜻하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형태가 될 거예요. 이때 팬도라스 박스라는 게 여러분들 판도라라고 많이 알죠. 목성과 21도 각도 49분 거리에서 만나요. 그리고 천왕성과 21도 각도와 49분 거리. 그러니까 판도라가 목성과 천왕성과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6시 57분 태평양 시간, 그리고 이스턴 타임으로는 9시 57분이에요. 저녁 4월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1941년 이후로 이런 현상이 우리가 볼 수가 없었던 현상이에요. 제우스가 판도라에게 상자를 줬어요. 그런데 열지 말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고. 그런데 이 사람이 호기심에 박스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별게 다 튀어나왔어요. 박스 속에서 슬픔과 죽음과 고통과 욕심과 질투와 아픔과 그리고 질병. 근데 이 질병이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질병을 또 겪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는데 다 희망을 잃고 쓰러져서 절망을 하고 있을 때 자그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박스 구석을 보니까 나를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희망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요. 희망이 거기 숨어 있었다 그래요. 이런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이런 정도의 어떤 미친 소용돌이 같은 시간이 온다 이 소리예요. 그렇지만 희망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낸디 박사의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 1859년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제가 이거 캐링턴 이벤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리차드 캐링턴이라는 천문학자가 굉장히 밝은 빛이 나오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기구에 이 천문학을 보는 그런 망원경이나 이런 게 망가졌나? 그래서 망가진 줄 알고 자기 이렇게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봤던 게 Coronal Mass Ejection이었어요. CME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보통은 CME가 3, 4일 Coronal Mass Ejection이 그러니까 코로나 대질량 방출? 제가 그때 이렇게 번역을 했었나? 3, 4일이 걸리는 거리를 그때는 17반 시간이에요. 우리 지구까지 오는데 그것은 지구의 매그네틱 필드가 다른 솔라 플레어로 인해서
그 쉴드가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쉴드가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오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쫙 하고 쉴드가 다 내려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도착을 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기록할 수 있었던 최대 규모의 지자기 폭풍이었고 너무 밝아서 광부들이 아침인 줄 알고 깨서 아침 준비도 했대요. 쿠바랑 하와이 같은 극지방에서는 아주 먼 곳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해요. 유럽과 북미죠. 북미에서는 에너지 방출이 100억 메가톤, 100억 메가톤이면 트라이나이트로탈륨, 이거는 발음이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트라이나이트로탈륨, 이거는 TNT, 폭발성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캐링턴 이벤트가 지금 들어온다면 상상을 할 수 없는 파괴력과 그것도 뭐 몇백억 메가톤이 더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가능성은 0.2%예요. 하지만 있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 그리고 그게 들어오고 나면 지진이 따라서 오는 거예요. 인터넷에도 영향을 끼치고 셀룰라이트도 영향을 끼치고 모든 것에 영향을 다 끼치게 될 거예요. 전자기기로 된 것은 자동차도 다 지금은 전기로 돼 있잖아. 전기가 아니라 디지털화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면서 전기차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가스를 넣으면 되니까. 2023년도에 엄청난 X 클래스, M 클래스 솔라스톰이 들어왔다고 제가 그랬었죠. 하루 평균 163개 흑점이 생겼다 그래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요. 아, 솔라스톰이 들어왔나 보다. 전 짐작을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전기 같은 게 오른쪽을 지직하고 전류가 흘렀어요. 그게 그저께였을 거예요. 아침에. 아마도 솔라스톰의 영향이겠죠. 그게 전자파가 우리가 왜 전기가 지직하고 오잖아요. 옷 같은 거 정전기 생기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목성이 앞으로 쭉 하고 나갔어요. 12월 31일 날. 많은 행성들이 레트로그레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재명 대표가 칼에 찔렸어요. 한국은 1월 1일이에요. 그런데 1월 27일 천왕성이 앞으로 쭉 나가고 나면 모든 행성들이 전부 다 디렉트로 무빙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 가는 기간이 돼요. 천왕성은 갑작스러운 혁명적인 개혁적인 깜짝 놀라는 전기, 항공, 발명 이런 걸 다 뜻하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1781년 산업혁명이 있었을 때 이것도 레볼루션이죠. Industrious Revolution. 천왕성이 그때 발견이 됐어요. 항상 행성이 stationary,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일주일 정도 지금부터 천왕성이 머물러요. 그냥 있는 거예요. 공중에 둥 떠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stationary로 가만히 있다가 27날 쭉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20날 풀문이 있죠. 1월 25일 풀문이 있고 그러면서 직진을 딱 시작할 때 14일 전후로. 그런데 14일 전후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벌써 지진이 일본에서 났죠. 벌써 났어요. 그런데 아마 더 큰 지진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홍수가 난다든지 갑작스러운 대정전이 난다든지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대정전이 났어요. 그리고 인터넷 다 끊어지고 자동차들도 디지털이 다 그냥 정전에 의해서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화산이 또 터졌죠. 정치적인 사건도 터져나오고 경제적으로 어떤 일도 터져나올 거예요. 올해는 온 세계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큰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전혀 겪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돼요. 사냥자리나 천칭자리에 24도 각도로 행성이 들어있으면 눈에 띄는 놀라는 일생의 큰 변화가 생기게 돼요. 이런 것들은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9월 초에 23년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이 두 나라 모두 사냥자리에 천왕성이 28도 각도로 멈춰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북쪽 노드에 20도 각도로 사냥자리 있고 팔레스타인도 태양이 29도 각도로 천칭자리였고 천왕성이 180도로 마주섰어요. 이때 그리고 10월 7일 전쟁이 터져나온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 영향을 좀 받게 되는 나라들은 아이슬란드나 인도네시아나 일본은 25도 각도예요. 터키, 인디아 요 나라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기간에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일본은 굉장히 큰 지진이 생길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그래요. 아이슬란드도 그렇고 터키도 또다시 지진이 날 수 있어요. 인디아에도 항상 이 큰 특히 아로플래닛이 가만히 역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이게 다 강한 영향력을 줘요. 가만히 있다가 탁 나갈 때, 가만히 있다가 뒤로 또 가는 것처럼 보일 때 모두가 다 그래요. 천왕성은 9월 말서부터 역행을 했죠. 근데 황소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었어요. 2월 달은 토성이 보이지가 않게 돼요.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4월 달에 풀 솔라 에클립스가 있어요. 작년에는 partial이었죠. 올해는 full이에요. 그러면 이 솔라 에클립스나 루나 에클립스는 항상 벌어지기 한 달 전 벌어지고 나서 솔라 에클립스는 1년까지도 가요. 6개월간의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도 올해는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마구 섞어서 새로 뭘 만들어내는 그런 기간이 될 거예요. 너무 중대한 말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달이 그냥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큰 달이 될 거예요. 4월달은 여러모로 천왕성과 목성이 만나고 그리고 풀 솔라 에클립스가 있어요. 컴플리트 솔라 에클립스. 그리고 목성과 천왕성이 만나 있는 데다가 90도 각도까지 돼요. 그리고 토성과 화성이 물병자리에서 정확하게 만나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토성과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만나게 돼요. 이거는 단체적으로 슬퍼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기간이에요. 지진으로 죽던지 대홍수가 나던지 지진에 어떤 화산이 폭발해서 죽던지 몸조심들 하세요. 모두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고 어떤 분들이 막 전쟁 날까봐 무서워서 막 그냥 막 살고 싶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우리에게 보장된 날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외에는.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서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1시간 뒤에. 그래서 잘 살으라는 거예요. 즉 최선을 다해서 내가 착하게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사악한 짓만 계속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죽어요. 저는 그런 입장이 안 돼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지금 살아있잖아요. 죽음 직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 모르겠어요. 내가 돈 생각하고 죽을까? 내가 이놈의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아까워라 이러고 죽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주의 작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커요. 더 높은 물질적인 것을 벗어난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물질에 끌려서 막 이 헤매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단계 이글스 퍼치에 올라가면, 이글스 네스트에 올라가면, 독수리 둥지 위로 올라가면 까마귀들은 다 죽어요. 숨을 못 쉬고. 그렇지만 독수리는 그 높은 곳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까마귀와 싸우질 않아요.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제가 1월 달에 말했지만 전쟁이 난다 소리는 아니에요. 전쟁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 전쟁이 나진 않을 거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